전 남자친구가 그녀를 모욕하려고 결혼식에 초대했지만 그녀는 그를 충격에 빠뜨렸다. 초대장은 조롱처럼 도착했다. 그는 그녀가 패배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굴욕당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은 그녀가 울러오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었다. 그녀는 빛나러 올 것이었다. 왜냐하면 때때로 당신을 가장 파괴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 결국 당신을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강남의 유리 건물이 햇살에 반짝였다. 서지아는 흰 봉투를 가슴에 꼭 안은 채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오늘 그녀의 인생이 영원히 바뀔 것이다. 리셉셔니스트가 컴퓨터에서 시선을 들었다. 들어가세요. 서지안 씨, 한민준 이사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차가운 손으로 지아는 어두운 나무 문을 두드렸다. 들어와. 민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게 들렸다. 사무실은 자연광으로 빛났다. 거대한 창문은 서울을 발 아래 왕국처럼 보여주었다. 회색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민준은 서류에서 눈도 떼지 않았다. 뭐가 필요해? 지금 명동 프로젝트 때문에 바빠. 지아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밤새 연습했던 말들이 목구멍 속에 숨어버렸다. 중요한 얘기를 해야 해요. 그는 짜증스럽게 서류를 내려놓았다. 나중에 안 돼? 15분 후에 회의가 있어. 안 돼요. 지안이 책상 쪽으로 다가갔다. 개인적인 일이에요. 민주는 건조한 제스처로 그 앞에 의자를 가리켰다. 앉아. 5분 있어. 지아는 서 있는 것을 선호했다. 그녀는 가방에서 흰 봉투를 꺼내 마호가니 책상 위에 놓았다. 임신했어요. 그들 사이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민주는 봉투를 마치 독이 든 것처럼 바라봤다. 이게 뭐야? 검사 결과예요. 6주 차입니다. 민주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조용히 도시를 바라봤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말들은 뺨을 때리는 것처럼 지안을 강타했다.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당신만 있었다는 걸 완벽히 알잖아요. 민준이 돌아섰다. 그의 얼굴이 변해 있었다. 이제 그는 그녀의 귀에 달콤한 말을 속삭이던 남자가 아니었다. 이 남자는 차가운 눈빛과 잔인한 입을 가지고 있었다. 이봐, 지아나, 난 바보가 아니야. 이런 함정은 잘 알지. 비서가 상사와 자고, 임신하고, 갑자기 집, 차, 연금을 원하는 오래된 수법. 각각의 단어가 그녀의 가슴에 박혔다. 지아는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다. 제가 이걸 지원했다고 생각해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그 아이는 내 거 아니야. 민준의 목소리가 돌처럼 단단하게 들렸다. 넌 사무실 절반과 잤어. 우리 아버지와도 잤다 해도 놀랍지 않을 거야. 지아는 마치 맞은 것처럼 뒤로 물러났다.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말을 할 수 있어요? 1년 내내 당신을 사랑했어요. 민주는 지안의 귀를 아프게 하는 건조한 웃음을 터뜨렸다. 사랑. 제발. 그냥 재미였어. 내 미래는 이미 최소영과 계획되어 있어. 임신이 그걸 바꿀 거라고 생각해? 당신의 미래. 지아는 발밑의 땅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소영과의 일은 가족의 압력일 뿐이라고, 다른 해결책을 찾겠다고 맹세했잖아요. 그리고 찾았지. 민준이 악의적으로 미소 지었다. 소연은 품위, 교육, 명문가 성실을 가지고 있어.
넌 뭘 가졌어? 아무것도 없지. 지안의 눈이 타올랐지만 그녀는 그에게 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맞아요. 당신 것 중에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녀가 문 쪽으로 돌아섰지만 민준의 말이 그녀를 멈춰 세웠다. 그 사생아 때문에 한 푼도 줄 생각이라면 큰 착각이야. 아무도 그게 내 거라고 믿지 않을 거야. 지안 아래서 무언가가 폭발했다. 고통이 분노로 변했다. 그녀는 확고한 걸음으로 그에게 걸어갔다. 그녀의 손이 혼자 날아가 민준의 얼굴을 온 힘을 다해 때렸다. 딱 이 소리가 시간을 멈춘 것 같았다. 눈이 튀어나온 민준은 빨개진 뺨을 만졌다. 한 번도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지안이 명확한 목소리로 말했다. 단지 당신이 아버지가 될 거라는 걸 알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제 당신은 내 침조차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경비를 부르기 전에 내 사무실에서 나가. 민준이 으르렁거렸다. 걱정 마세요. 다시는 안 볼 거예요. 지안은 책상에서 흰 봉투를 집어 가방에 넣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나갔다. 눈물은 기다릴 것이다. 지금은 강해져야 했다. 책상에서 그녀는 어머니 사진과 물이 거의 없이도 살아남은 작은 선인장을 가져갔다. 민준 없이도 살아남을 것처럼. 종이에 사직서를 쓰고 키보드 위에 놓고 엘리베이터로 걸어갔다. 리셉셔니스트가 이상하게 쳐다봤다. 괜찮으세요, 서 씨? 전보다 좋아요. 지안이 눈에 닿지 않는 미소로 대답했다. 자결하는 햇빛 아래로 거리로 나갔다. 서울은 그녀의 고통에 무관심하게 빛났다. 목적 없이 걸어 한강에 도착했다. 신발을 벗고 차가운 물이 발을 적시게 했다. 이제 너와 나야. 그녀는 배에 속삭였다. 그리고 우리는 헤쳐나갈 거야. 그날 오후 저축한 돈으로 고향인 전주행 버스표를 샀다. 터미널에서 기다리며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엄마, 집에 가요. 무슨 일 있니, 딸? 지아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봤다. 각자 자신의 고통의 이야기를 가지고. 도착하면 말씀드릴게요. 버스에서 창가에 앉아 서울이 멀어지는 것을 봤다. 그녀가 꿈을 맡긴 건물들이 작아졌다. 마침내 자유로워진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이든 여성이 천 손수건을 건넸다. 남자들은 우리 눈물의 가치가 없어요, 아가씨. 지안이 눈물 사이로 미소 지었다. 그 때문에 우는 게 아니에요. 제 자신 때문에, 제가 얼마나 눈이 멀었는지 때문에 울어요. 그럼 정화하는 눈물이네요, 여성이 말했다. 흘러나오게 해요. 그리고 그녀는 그렇게 했다. 배 위에 보호하는 손을 얹고 잠들 때까지 울었다. 그 안에는 죄 없는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지안이 몰랐던 것은 그 아기가 혼자 오지 않는다는 것과 이제 그녀의 꿈의 끝처럼 보이는 길이 한민준의 거짓 사랑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점이었다. 7년이 흘렀다. 서울 청담동의 고급 레스토랑 라 메종은 화려함으로 반짝였다.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우아하게 차려입은 손님들에게 부드러운 빛을 비췄다. 웨이터들은 조용히 움직이며 샴페인 잔과 진미 요리를 서빙했다. 한민주는 레스토랑 중앙에 예약된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그의 맞은편에는 최소연이 앉아 있었는데 그녀의 상아색 드레스는 완벽했고 진주 목걸이는 그녀의 우아한 목을 장식했다. 오늘 밤 정말 완벽해, 소연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녀의 손에 든 약혼 반지가 촛불에 반짝였다.
당신을 위해서라면 최고만, 민준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완전히 거기에 있지 않았다. 7년 동안 그는 한시건설을 가업에서 재벌 기업으로 확장했다. 그의 결혼은 단순히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두 강력한 가문의 전략적 동맹이었다. 민준아, 서연의 목소리가 그를 생각에서 깨웠다. 내 말 듣고 있어? 물론이지. 무슨 말 했어? 결혼식 초대장 말이야. 내일 인쇄소에 가서 최종 디자인을 확인해야 해.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시간 맞출게. 그리고 소연이 잠깐 멈췄다. 게스트 리스트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내 옛날 회사 사람들 중 몇 명을 초대하면 어떨까 생각했어. 네트워킹에 좋을 것 같아서. 좋은 생각이야. 누구를 생각하고 있어? 소연이 휴대폰에서 목록을 꺼냈다. 김 부장, 박 이사. 아, 그리고 내 비서였던 서재한이라는 사람. 기억해? 민준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7년 만에 그 이름을 듣는 것이었다. 지한. 왜 그녀를? 내 비서였잖아. 그리고 소문에 의하면 지금 꽤 성공적인 사업가래. 내가 일했던 사람들을 초대하는 게 좋은 제스처일 것 같아서. 민주는 불편하게 자리를 바꿨다. 잘 모르겠는데. 그녀가 오지 않을 것 같아. 왜? 나쁜 관계로 끝나서 서연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아니, 그냥. 오래됐어. 어색할 것 같아. 오히려 좋지 않아? 시간이 모든 걸 치유하잖아. 그리고 내가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고, 서연이 웃었다. 초대장 보낼게. 오지 않으면 그만이고. 민주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다. 왜 그렇게 신경 쓰이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다. 전주에서 지아는 쌍둥이 아들 민성과 민우를 재우고 있었다. 7살 소년들은 에너지가 넘쳤고 하루를 보낸 후 마침내 조용해졌다. 엄마, 내일 유치원에서 가족 그림 그려야 돼. 민성이 졸린 눈으로 말했다. 그래, 우리 가족 그려. 할머니, 너, 민우, 그리고 엄마. 다른 애들은 아빠도 그려. 민우가 조용히 말했다. 지안의 가슴이 조였다. 이 순간이 올 줄 알았지만 여전히 준비되지 않았다. 우리 가족은 조금 다르지만 그만큼 특별해. 우리에겐 서로가 있고 할머니가 있고 그게 우리가 필요한 전부야. 하지만 아빠는 어디 있어? 민성이 물었다. 아빠는 멀리 있어. 하지만 엄마는 항상 너희 둘을 위해 여기 있어. 그걸로 충분하지? 민성이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감았다. 민우는 더 오래 지안을 바라보다가 결국 잠들었다. 방에서 나와 지안은 작은 사무실로 갔다. 책상 위에는 서류 더미가 있었다. 비달 화장품이라는 로고가 찍혀 있었다. 7년 동안 지아는 작은 기적을 이뤘다. 전주에 돌아온 후 임신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화장품 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주인인 안토니아 비달 할머니는 스페인에서 온 이민자로 그녀의 절망을 보고 기회를 주었다. 아가씨, 당신 눈에 불꽃이 보여요. 비달 할머니가 그때 말했다. 상처받은 사람이지만 포기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지아는 매장에서 일하며 천연 화장품 제조를 배웠다. 쌍둥이가 태어난 후에도 밤에는 공부하고 낮에는 일하며 아이들을 키웠다.
3년 후 비달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며 가게를 지안에게 남겼다. 이 아이는 당신이 만들 운명이에요. 더 크게 키우세요. 그리고 지안은 그렇게 했다. 비달 화장품을 현대적 브랜드로 변모시켰다. 한국 전통 재료와 천연 성분을 사용한 제품 라인을 개발했다. 처음에는 전주의 작은 가게들에서, 그 다음 온라인에서, 그리고 마침내 서울의 백화점에서도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제 비달은 한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화장품 브랜드 중 하나였다. 지안의 얼굴은 비즈니스 잡지에 실렸고, 그녀의 성공 스토리는 미혼모에서 기업가로 거듭난 영감적인 여정으로 소개되었다. 하지만 아무도 전체 이야기를 몰랐다. 누가 아이들의 아버지인지, 왜 그녀가 혼자 키우는지. 노트북이 울렸다. 이메일이 도착했다. 초대장이었다. 한민준 씨와 최소연 씨의 결혼을 축하해 주십시오. 지안의 손이 떨렸다. 7년 만에 그 이름을 보았다. 초대장에는 서울 최고급 호텔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성대한 결혼식 세부 사항이 적혀 있었다. 그녀의 첫 본능은 삭제하는 것이었다. 그 부분을 닫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하지만 무언가가 그녀를 멈춰 세웠다. 그녀는 아이들이 자는 방을 바라봤다. 민성과 민우, 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 없는 소년들. 아버지를 그리워하지만 질문을 하지 않는 아이들. 결정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형성되기 시작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고하게. 그녀는 복수를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의를 원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는 아이들이 진실을 알 자격이 있다고 믿었다. 며칠 후 지안은 서울에 올라갔다. 비달 본사가 이제 강남에 있었다. 현대적인 사무실은 한때 그녀가 비서로 일했던 건물에서 멀지 않았다. 그녀의 보조이사 김민지가 보고서를 가지고 들어왔다. 지안 씨, 일본 바이어들이 저희 신제품 라인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다음 주 미팅을 잡을까요? 좋아요. 그리고 민지 씨, 개인적으로 부탁할 게 있어요. 말씀하세요. 한시 건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요. 최근 프로젝트, 재정 상태, 특히 한민준 이사에 대해서요. 민지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질문하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이틀 안에 드릴게요. 다음날 지안은 오래된 친구 이수진을 만났다. 수진은 이제 한국 최고의 변호사 중 한 명이었다. 7년 만이네, 지안아, 수진이 그녀를 껴안았다. 정말 자랑스러워. 내가 이룬 것들 봐. 너 덕분이야. 내가 아니었으면 쌍둥이를 혼자 키울 법적 권리도 몰랐을 거야. 그들은 조용한 카페에 앉았다. 그런데 왜 갑자기 연락했어? 전화로는 말 안 하더니. 지안은 깊이 숨을 쉬었다. 한민준이 결혼해. 수진의 눈이 커졌다. 아이들 아버지? 응. 그리고 그가 나를 결혼식에 초대했어. 미쳤나? 당연히 안 갈 거지? 지안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갈 거야. 뭐? 지안아, 왜? 민성이와 민우를 데리고 갈 거야. 수지는 말문이 막혔다. 몇 초 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게 무슨 복수야? 아니, 지안이 조용히 말했다. 정이야. 저 남자는 7년 동안 자기 아이들의 존재를 몰랐어.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 그는 나를 거짓말쟁이라고 불렀고,
내 아이들을 사생아라고 불렀어. 이제 진실을 알 때가 됐어. 하지만 공개적으로? 그의 결혼식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찾아가면 다시 문을 닫을 거야. 하지만 결혼식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그는 도망칠 수 없어. 수지는 친구를 연구했다. 한때 겁에 질렸던 소녀는 이제 강하고 단호한 여성이었다. 법적 문제에 대비해야 해. 아이들의 출생증명서, DNA 검사 가능성, 양육권. 이미 생각했어. 그래서 내가 필요해. 내가 나를 도와줄 수 있어? 수진이 미소 지었다. 항상 그래왔잖아. 결혼식 날이 다가왔다. 신라 호텔의 대연 회장은 흰 장미와 크리스탈로 장식되었다. 수백 명의 손님들이 도착했다. 서울의 엘리트, 사업가, 정치인, 연예인들이었다. 한민주는 맞춤 턱시도를 입고 미소 지으며 손님들을 맞이했다. 옆에는 아버지 한태준 회장이 서 있었다. 한시 그룹의 창립자이자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 한 명. 아들아, 오늘은 우리 가문의 중요한 날이다. 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최씨 가문과의 합병으로 우리는 더욱 강해질 것이다.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서연은 좋은 여자다. 최 회장의 딸이고, 명문 대학을 나왔고, 완벽한 사모님감이지.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7년 전 그는 열정과 충동으로 살았다. 이제 그는 계산과 전략으로 살았다. 사랑은 사업 결정이 되었다. 손님들이 계속 들어왔다. 갑자기 입구에 소란이 일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여성 한 명이 두 소년과 함께 들어왔다. 그녀는 우아한 네이비 블루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세련되게 올렸으며, 메이크업은 완벽했다. 그녀 옆에는 7살쯤 되어 보이는 쌍둥이 소년들이 어두운 정장을 입고 서 있었다. 민주는 그녀를 보는 순간 얼어붙었다. 서지한. 하지만 그가 기억하는 지안이 아니었다. 7년 전에 겁먹고 절망적이었던 비서가 아니었다. 이 여성은 자신감과 성공으로 빛났다. 그리고 소년들. 민준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소년들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 그들의 눈, 그들의 미소.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다. 어렸을 때 자신의 모습. 저 여자 누구야? 태준이 물었다. 아무도. 아니에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안이 우아하게 걸어와 게스트북에 서명했다. 그녀는 민준 쪽을 보지도 않았다. 마치 그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지안 씨, 누군가 외쳤다. 옛 동료들이 그녀를 알아보고 인사하러 왔다. 와, 정말 오랜만이에요. 소문 들었어요. 지금 대단한 기업 가시라면서요? 비달 화장품의 CEO라고 들었어요. 제 아내가 당신 제품 애용해요. 이 귀여운 아이들은 누구예요? 지안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제 아들들이에요. 민성이와 민우예요. 사람들이 소년들을 칭찬했다. 민주는 멀리서 지켜봤다. 그의 마음이 미친 듯이 뛰었다. 불가능했다. 아니, 불가능하지 않았다. 시기가 맞았다. 소년들의 나이, 그들의 외모. 민주나 서연이 나타나 그의 팔을 잡았다. 웨딩 플래너가 우리를 찾고 있어. 곧 시작해야 해. 응, 미안.
지금 가. 하지만 그는 움직일 수 없었다. 그의 눈은 지안과 소년들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결혼식이 시작되었다. 손님들이 자리에 앉았다. 지안은 뒤쪽에 아이들과 함께 앉았다. 민성과 민우는 조용히 앉아 큰 눈으로 모든 것을 지켜봤다.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시작했다. 서연이 흰 드레스를 입고 통로를 걸어왔다. 그녀는 완벽했다. 마치 잡지에서 나온 것 같았다. 민주는 제단에 서서 그녀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그는 계속 뒤쪽 좌석을 훔쳐봤다. 목사가 말하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민준과 최서연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의식이 진행되었다. 서야, 반지 교환.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획되었다. 만약 이 두 사람이 결혼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아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말하거나 영원히 침묵하십시오. 전형적인 문구였다. 아무도 대답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누군가 대답했다. 잠깐요, 명확한 목소리가 침묵을 깼다. 모든 머리가 돌아갔다. 서지안이 일어서 있었다. 뭐라고요? 목사가 말을 더듬었다. 지안은 침착하게 걸어 나왔다. 그녀의 손에는 두 소년들을 잡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신랑이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연회장이 웅성거렸다. 민주는 창백해졌다. 서연은 혼란스러워 보였다. 지안, 뭐 하는 거야? 민준이 쉰 목소리로 말했다.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지안이 소년들을 앞으로 데려왔다. 민성아, 민우야, 저 남자 보여? 소년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큰 눈은 민준을 바라봤다. 저분이 너희 아버지야. 침묵이 연회장을 삼켰다. 완전하고 절대적인 침묵. 민주는 움직일 수 없었다. 말할 수 없었다. 숨을 쉴 수 없었다. 서연이 그를 바라봤다. 민준아, 이게 무슨 소리야? 나는, 그가 말을 시작했지만 목소리가 사라졌다. 지안이 계속했다. 7년 전 저는 당신 회사에서 일했어요. 우리는 관계를 가졌어요. 임신했을 때 당신에게 말했죠. 당신은 저를 거짓말쟁이라고 불렀어요. 제 아이들을 사생아라고 불렀어요. 저에게 한 푼도 받지 못할 거라고 했죠.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다. 저는 한 푼도 원하지 않았어요. 그저 당신이 알기를 바랐을 뿐이에요. 하지만 당신은 듣지 않았죠. 그래서 혼자 키웠어요. 7년 동안. 어떤 도움도 없이. 태준 회장이 일어섰다. 이게 무슨 소리냐? 민준아, 설명해라. 민준은 소년들을 바라봤다. 그들은 그를 닮았다. 불이 날 수 없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었다. 저는, 그가 다시 시도했다. 내가 아빠야, 민성이 물었다. 순수하고 직접적인 질문. 그 질문이 연회장의 침묵 속에 울렸다. 모든 사람이 대답을 기다렸다. 민준의 입이 열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7년의 부정, 거짓말, 그가 실천하지 않았던 가치에 기반한 공적 이미지가 한 아이의 단순한 질문 앞에 무너졌다. 그래, 그가 마침내 대답했다.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나는
내 아버지다. 그 순간 사진작가가 다음날 모든 신문에 실릴 이미지를 포착했다. 한민준, 가족 가치의 수호자, 7년 동안 부인했던 아이들의 아버지임을 고백하는 모습. 그의 약혼녀와 처가 식구들이 연회장 통로를 따라 떠나는 동안 그의 모든 것이 끝났다. 그의 결혼, 그의 평판, 그의 미래.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한때 그가 경멸했던 여성이 오랫동안 부인했던 진실로 그를 직면하게 할 용기를 가졌기 때문이었다. 3개월 후, 지아는 자신의 집 테라스에서 일몰을 바라봤다. 정원은 황금빛으로 물들었고 가을의 첫 징후를 보였다. 민성과 민우는 축구를 하며 놀았고 그들의 웃음소리가 새들의 지저귐과 섞였다. 결혼식 이후 모든 것이 변했다. 발베르데 스캔들이라고 언론이 부르는 이 사건은 서울의 사회와 비즈니스 세계를 뒤흔들었다. 민준에게 결과는 파괴적이었다. 최 회장은 공개적으로 지원을 철회했다. 투자자들은 스캔들을 두려워하며 한시건설의 프로젝트를 포기했다. 몇 주 만에 회사는 어려움에 처했다. 그의 아버지 태준 회장은 격분했다. 가족 명예에 먹칠을 했다며 민준을 이사직에서 해임했다. 민준은 이제 작은 아파트에 살며 중소건설 회사에서 일했다. 한때 가졌던 재산과 명성은 사라졌다. 지안에게 결말은 복잡한 감정을 가져왔다. 그녀는 민준의 몰락에 기쁨을 느끼지 않았지만 깊은 정의감을 느꼈다. 진실이 마침내 밝혀졌다. 초인종이 울렸다. 민준이었다. 감독 하이 주간 방문을 위해 시간을 지켰다. 안녕하세요. 그가 격식을 차려 인사했다. 지아는 그의 변화를 알아차렸다. 그의 옷은 깨끗하고 단정했지만 더 이상 명품이 아니었다.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다. 몇 달 만에 몇 년은 늙어 보였다. 정원에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고 아이들이 노는 곳으로 걸어갔다. 처음에는 이 방문들이 긴장되고 어색했다. 아이들과의 경험이 없던 민준은 그들과 어떻게 연결해야 할지 몰랐다. 쌍둥이들은 자신들이 한 번도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출현에 혼란스러워하며 호기심과 조심성 사이를 오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언가 변하기 시작했다. 외향적이고 직접적인 민성이 먼저 마음을 열었다. 더 내성적인 민우는 작은 신뢰를 주기 전에 관찰하고 평가했다. 테라스에서 지아는 그들의 상호작용을 지켜봤다. 민주는 무릎을 꿇고 그들의 높이에 맞춰 민성이 발명한 게임의 규칙을 주의 깊게 듣고 있었다. 민우는 옆에서 가끔 세부 사항을 추가했다. 이 민준의 관심은 진짜였을까? 처음에 지아는 그가 단지 공적 이미지를 회복하려는 것이라고 의심했다. 하지만 거부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초기 거절에도 불구하고 매주 계속 오는 그의 끈기는 더 깊은 변화를 시사했다. 수지는 항상 실용적이었고 쌍둥이를 보호하는 법적 합의를 협상했다. 민주는 법적으로 친자 관계를 인정했고 감독 하위 방문 제도를 받아들였으며 그의 능력에 따라 재정적으로 기여하기로 약속했다. 지아는 그의 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중요한 건 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그녀가 말했었다. 제 아이들은 비싼 선물이나 빈 약속이 아니라 일관성이 필요해요.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다. 민지, 그녀의 보조 이사였다. 지안 씨, 비즈니스 글로벌지에서 전화했어요. 당신이 올해의 기업 가상을 받는다고 확인했어요. 시상식은 다음 달 뉴욕에서 열려요. 소식은 놀라웠다. 이 국제적 인정은 수년간의 노력과 비전을 완성했다.
비달 화장품은 세계국에 지사를 둔 국제적으로 존경받는 브랜드로 성장했고, 제품은 세계 최고급 매장에서 판매되었다. 고마워요, 민지. 참석 확인해 주세요. 전화를 끊자 민준이 정원에서 그녀를 바라보는 것을 알아차렸다. 잠시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의 눈에는 저기가 없었다. 단지 후회와 존경 같은 것이 섞여 있었다.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운 후 지아는 민준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당신 상 소식 들었어요. 그가 말했다. 축하해요. 마땅히 받을 만해요. 고마워요. 지안이 그의 진심에 놀라며 대답했다. 불편한 침묵이 그들 사이에 자리 잡았다. 7년의 부재, 원한, 분리된 삶이 넘기 어려운 간극을 만들었다. 지안, 민준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늦은 거 알아요. 아마 너무 늦었을 거예요. 하지만 말해야 해요. 미안해요. 당신을 대했던 것에 대해, 믿지 않았던 것에 대해, 우리 아이들 인생의 7년을 놓친 것에 대해. 지아는 조용히 그를 연구했다. 그녀가 알았던 오만한 남자는 사라진 것 같았고, 더 겸손하고 진실한 누군가로 대체되었다. 당신의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계속했다.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요. 단지 민성이와 민우의 아버지가 될 기회를 원할 뿐이에요. 내 이미지 때문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그들이 특별하고 그들의 삶의 일부가 되고 싶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말해줄 거예요. 지안이 마침내 대답했다. 아이들이 당신이 그들의 삶에 얼마나 참여하기를 원하는지 결정할 거예요. 당신이 그들을 존중하고 약속을 지키는 한전은 간섭하지 않을게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조건을 받아들였다. 떠나기 전에 문에서 멈췄다. 당신은 특별한 여자예요, 지안. 항상 그랬어요. 제가 너무 눈이 멀어서 보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가 떠난 후 지안은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이상한 방향으로 돌았다는 것에 대해 생각했다. 연회장에서의 그날이 이렇게 많은 변화를 일으킬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그녀는 민준을 파괴하려 하지 않았다. 단지 아이들을 위한 정의를 원했을 뿐이다. 하지만 진실은 그 자체의 힘,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한 달 후, 뉴욕의 우아한 호텔 살롱에서 지아는 무대에 올라 상을 받았다. 민성과 민우는 작은 정장을 우아하게 입고 수진과 함께 첫 줄에서 열정적으로 박수를 쳤다. 이 상은 제 것만이 아닙니다. 지안이 마이크에 대고 말했다. 제가 스스로 의심할 때 저를 믿어준 모든 사람의 것입니다. 제가 가장 필요할 때 기회를 준 안토니아 비달 할머니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매일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는 제 아들들 민성과 민우의 것입니다. 카메라가 그 순간을 포착했다. 성공의 정점에 있는 빛나는 여성, 자랑스러운 아들들에게 둘러싸인 극복과 승리의 완벽한 이미지. 카메라가 보여주지 않은 것은 작은 아파트에 앉아 텔레비전으로 시상식을 보고 있는 한민준이었다. 자신을 너무나 닮은 아이들에게 고정된 그의 눈은 자부심과 후회가 섞인 것을 반영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 이기심, 야망 너머를 보지 못하는 무능력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 텔레비전 화면에 크레딧이 나타나는 동안 민준은 결정을 내렸다. 내일 그는 작은 건설 프로젝트의 현장 감독 면접에 갈 것이다. 정직한 일, 잃어버린 재산을 되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사람들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아무리 심각한 실수라도 더 나은 길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뉴욕에서 지안이 사랑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상을 축하하는 동안 평화의 감각이 그녀를 감쌌다. 원이 닿혔다.
7년 전 겁에 질리고 거부당했던 젊은 여성은 전문적 성공뿐만 아니라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찾았다. 존엄성, 정의, 그리고 자신과 아이들을 위해 충만한 삶을 구축한 만족감. 쌍둥이의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고, 그 드러난 진실 속에서 모두가 마침내 자신의 길을 찾았다.